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허연주입니다.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제작한 다가온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산골마을 주민들이 나라든 석탄재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준비했고요. 폐교 위기에 처했다가 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노력으로 반가운 입학식을 열게 된 섬 지역 학교의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목포에서 쾌속선을 타고 2시간 반을 달려야 갈 수 있는 신안군 홍도. 육지에서 120km가량 떨어진 이곳 홍도 분교에서는 올해 뜻깊은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신입생 1명과 전학생 5명 등 모두 6명이 새로 들어와 입학식이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2024학년도 신입생 입학을 허가합니다. 입학식장에는 홍도 주민 대부분이 참석해 새로 입학한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격려금과 선물을 건네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홍도 마을로서는 너무나 큰 경사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너무 좋아라고 합니다. 예. 지난해 폐교 위기에 처했던 홍도 분교가 올해 신입생과 전학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홍도 주민들과 신안군의 눈물겨운 노력 덕분입니다. 신안군은 지난해 10월 초등학생 자녀를 데리고 이주하는 가족에게 일자리와 햇빛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주택을 지원하겠다며 대상자를 모집했습니다. 전국에서 100여 건이 넘는 문의가 이어졌고 80세대가 접수해 홍도를 방문하고 설명회를 통해 최종 3세대가 전입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폐교가 예정되는 학교들에 대해서 홍도 모델을 적용을 해서 저희들이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어서 특히 입학식에서는 홍도 초 8회 졸업생들이 기증한 학교 종이 학교를 떠난 지 65년 만에 되돌아와 타종식도 열렸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정말 기분 좋고요. 제 생에 아주 작은 일이지만은 굉장히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도 주민들은 우여곡절 끝에 되돌아온 학교 종이 계속 울릴 수 있기를 기원하며 2024년 새 학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산 꼭대기에 자리한 한 공장입니다. 공장 건물 양옆으로 까만 가루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까만 가루의 정체는 제철소 등에서 나오는 소각재와 석탄재. 공장 외부에 쌓여 있는 양만 7천여 톤에 달합니다. 주민들은 비가 오는 날이면 침출수가 여과 없이 하천과 농경지로 흘러들어간다며 걱정합니다. 가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저번에 폭우가 150mm 정도로 내려왔을 때는 어마어마한 양이 산을 타고 섬진강으로. 공장에서 1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한 주택입니다. 집 밖에 내놓은 물건에 까만 먼지가 수북합니다. 이렇게 새까만 먼지가 쌓여 있는 곳에 자석을 갖다 대자 시꺼먼 철가루가 묻어나옵니다. 방을 닫고 걸레를 빤 물도 검습니다. 40여 가구가 거주하는 이 마을에 철강 부산물 등을 재활용하는 공장 3곳이 들어서면서 피해가 시작됐습니다. 목에서 가래가 나오고 기침이 나오고 또 어지럼증이 오고 나무들에 부착이 돼서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장 측은 미세먼지와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진기와 별도 보관장 설치 등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침출수 수질 검사 결과 탁도 외에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탁도가 안 좋다고 나머지 2번째는 괜찮게 나왔어요. 지적했던 대로 계획대로 나 시에다 보고해서 추진 중입니다. 민원이 잇따르자 광양시는 지난해 침출수 유출과 보관량 초과로 공장 한 곳에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업체가 행정심판을 제기해 이르면 다음 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대불 국가산단이 위치한 영암군 3호읍의 한 버스 정류장. 콜버스라는 이름을 내건 16인승 미니버스가 달려옵니다. 콜택시처럼 승객들의 요청에 따라 움직이는 영암 콜버스가 시범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탑승하기 30분 전에 스마트폰 어플이나 콜센터 전화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출발지와 원하는 목적지만 입력하면 손쉽게 콜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다 보니 출퇴근, 등하교 시간대에 버스 승객 수요가 집중되는 영암군 3호읍.
반면 낮 시간대에는 승객 수요가 적어 노선과 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콜버스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불필요한 노선을 거치지 않고 목적지까지 바로 이동해 효율적인 운행이 가능하고 승객이 없는 시간대 공차 운행을 줄일 수 있어 경제적인 효과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선을 GP에서 잡아서 출발해놓고 제가 원하는 위치에다 하차 선택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정해진 구간만 다니다 보니까 더 많은 승객이 3호 주민이 이용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승강장으로 달려가서 승객을 모시고 낯선 시스템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나이 있는 사람은 계속 전화해야 되고 이제 시간만 보고 와서 기다려서 타고 가면 되는데 좀 번거로운 게 있는 것 같아요. 초기에는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이 확실히 되면은 필요하신 분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훨씬 더 편리하게. 영암군은 시범 운행기간 수집된 승하차 데이터를 바탕으로 영암 전 지역으로 콜버스 운행 확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목포의 한 시내버스 차고지. 임시공영 차고지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무색하게 공터가 텅 비어 있습니다. 바닥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대신 갓길에 줄지어 서 있는 버스로 가봤습니다. 버스맨 뒷자리 상단의 좁은 수납 공간 위로 몸을 누인 채 기사가 쪽잠을 자고 있습니다. 20분이라도 누워서 쉬었다 가면은 다음에 운행에 엄청 도움이 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여건이 전혀 없어서 식탁 2개가 간신히 들어가는 비좁은 임시 컨테이너 휴게실이 기사들이 식사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 이른 아침 한꺼번에 쌓아놓은 도시락은 식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기사들의 식사 시간은 운행 스케줄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금은 구내 식당은 물론 주변에 식당도 없어 도시락으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식당도 없어가지고 도시락으로 식은 밥. 우리 일하면서 식은 밥 먹고 있습니다. 빗물에 더러워진 차량을 씻어내고 싶어도 수도시설이 없어 세차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차고지는 38명의 기사들이 2시간 반의 노선을 버티기 위한 필수 시설이지만 화장실조차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옆 건물 화장실을 이용하며 버텼지만 이마저도 주말에는 문을 닫았습니다. 잇따른 민원에 목포시가 급하게 마련한 건 이동식 간이 화장실. 물이 내려가지도 않는 소변기에서는 악취가 뿜어져 나옵니다. 간이 화장실이 설치됐지만 수도에서는 온수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목포시는 공영 차고지 마련에 필요한 2년에서 3년의 기간 동안 이 임시 차고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노선 개편 전에 그거를 다 완성을 시켜놨으면 좋았겠죠. 근데 노선 개편이 확정이 돼야 거기에 몇 대가 배차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목포시가 노선 매입비 210억여 원을 제외하고 이 같은 임시 차고지 설립 등에 사용한 비용은 모두 3억 원. 취재가 시작되자 목포시는 일단 세차를 위한 수도시설과 휴식과 식사 공간을 분리하기 위한 추가 컨테이너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 지난해 말 11인승 수입 전기 승합차를 구매한 강모 씨. 차량을 인도받은 날부터 급속 충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에러가 떠서 이 에러를 확인하려고 전화했는데 여기서는 뭐라냐면 이 차는 DC 컨버가 안 되는 차량입니다라고 하더라고요. 더 속을 썩이는 건 주행 거리입니다. 강 씨가 대리점에서 받은 홍보물입니다. 1회 충전에 최대 419km 주행 가능. 한국자동차연구원의 FTP 75 모드 기준으로 다른 요건이나 기준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주행 거리에 관한 별도의 안내나 주의도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저도 그래서 350km는 생각을 했거든요. 가장 악조건이 있을 때. 그런데 이제 267km 나온다고 뒤에 들은 거예요, 제가. 근데 아직도 버젓이 유튜버라든가 방송에 419km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구매하기 전에 이 차가 다양한 조건에서 얼마나 주행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럽과 미국, 일본 등 차량마다 적용하는 기준이 전부 다르고 실제 도로 주행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과 차량 상태에 따라 주행거리가 크게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차량 제조사가 여러 조건에서 측정한 주행거리를
소비자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반 시험 인증 주행거리를 너무 믿지 마시고요. 20-30%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는 게 정상적이고 겨울에는 더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해당 차량의 수입사 측은 주행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오해를 줄일 수 있도록 홍보 문구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2024 드론쇼 코리아는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드론 전문 전시회입니다. 드론에 대한 모든 것, 무한한 확장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다라는 주제로 세계 10개국 228개 기업이 881개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6회 공군과 지자체, 관련 회사들이 드론으로 구현될 산업 간 융복합 사례와 최신 기술이 일상생활에 접목될 다양한 가치들을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앞으로는 섬 지역의 어떤 배송 또는 도심지의 배송을 위해서 카고 드론 쪽으로 좀 분위기가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군이랑 계속해서 협력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드론 전시회는 드론을 중심으로 민관군, 산학연이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는 산업 생태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전국 각지에서 개최되는 여타 드론쇼와의 차별화에 깊이 고심하는 이유입니다. 넓은 공관측지에 구축된 우수한 항공 인프라 시설을 소개하고 오는 9월경에 개최 예정인 제2회 공드론 UAM 엑스포와 4월에 시작하는 녹동항 드론쇼 홍보는 물론 무인 항공 영농 특화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체 유치를 위해 고흥군은 특히 전국 최대 규모의 비행 시험 공역 등 우수한 드론 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KUAM 실증에서 상용화까지 한 곳에서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래 전략 항공산업 집중 육성이라는 올해 고흥군의 군정 목표는 이처럼 드론 UAM 산업의 국내 시장 선점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오늘 다가온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고맙습니다.